네, 만페나님들 반갑습니다. 제가 구독자님께 댓글을 쓰다가 어, 사실 저도 이 어제 올린 영상이 조금 급하게 사실 마무리된 감이 있었어요. 이 영상 길이가 너무 길어져서 이제 제가 그냥 좀 서둘러서 마무리를 했는데 이제 역시나 우리 스마트하신 구독자님들께서는 이 궁금한 점을 또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게 좋아요. 저는 저한테 질문을 해주시는 게 좋은 이유가 질문을 해주셔야 제가 대답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질문이 또 들어오기 전에는 내가 이런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조차도 인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면, 내가 이런 얘기를 빠뜨렸구나. 또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겠구나. 하고 이제 저도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질문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제 영상에 댓글을 달아드리고, 이 보충 영상을 좀 찍어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요. 사실 오늘 영상은 굉장히 제가 여태껏 한 번도 말하지 않은 진짜 솔직한 그 저의 제 속에 있는 어떤 생각들을 다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어, 지금까지는 저는 그 콘텐츠의 그 컨셉과 방향을 거울 명상을 도와드리는 어떤 그런 어, 도우미 같은 네, 학습부장. 제가 원래 학습부장이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저를 학습부장이라고 불러주시는 구독자님이 계셔서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네. 뭐 이렇게 부르셔도 되고 저렇게 부르셔도 되고 상관없는데 뭐 야 소영아 하셔도 되는데 진짜로 어쨌든 그래서 거울 명상을 어 이제 사실 저는 조금 안전빵으로 사실은 영상을 시작한 거예요. 안전빵이라는 말의 의미는 이제 이런 깨달음이라든지 이런 뭐 견성이라든지 사실은 이런 얘기는 굉장히 어떤 공격을 이런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많은 어 왜냐면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한 차원의 말을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이제 그런 측면에서 논란의 여지가 많은 위험한 어떻게 보면 어, 분야이죠. 근데 뭐 법상 스님처럼 스님이다, 예, 스님이시다 이러면 어떤 그 종교적으로 성직자이시고 이제 승려로서의 어떤 그저 그런 그 보증이 되잖아요. 어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뢰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뭐 마음껏 그분의 어떤 살림살이를 펼쳐내셔도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기존의 어떤
그야말로 뭐 고인물, 종교 의 물이 너무 진하게 들어있는 다른 스님들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막 비난을 받으시잖아요. 그런 스님조차도. 근데 이제 저처럼 그 듣보잡이 듣보잡이 갑자기 나타나서 뭐 깨달음이니 어쩌니 저쩌니 말을 하면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어디서 굴러 먹다 온 개벽닭이야. 이제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아니, 근데 이제 그게 두려워서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기보다는 그냥 원래 처음부터 저는 사실 거울 명상, 워낙에 거울 명상을 좋아했기 때문에 저는 거울 명상 얘기를 하는 게 너무 즐거웠어요. 원래 목적도 이제 그렇게 거울 명상 얘기를 이제 뭐 하기 위해서 영상을 찍은 게 맞고요. 예. 이제 근데 제가 뭐 견성을 했니 어쩌니 그런 소리는 안 했죠. 그 말로 떠들어봤자 누가 믿어주지도 않을 것이고 이제 굳이 제가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 그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말을 하지 않고 있었죠. 이제 그런데 이제 저도 영상을 계속 찍고 이제 어느 정도 거울 명상 얘기는 제가 할 만큼 다 했었기 때문에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이런 말씀 한번 드린 적은 있지만 이제 영상의 방향이 조금 달라질 거다라고 이제 제가 그런 말씀 한번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가 조금 더 이렇게 자신 있게 저의 어떤 그런 음, 제가 갖고 있는 살림살이들을 좀 하나씩 둘씩 이제 꺼내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조금 더 음, 음, 확실한 뭔가 자꾸 전에는 그냥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사실은 얘기한 측면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점점 저도 이제 어떤 메시지를 전하다 보니까 이제 저도 점점 어떤 색깔이나 이런 것들이 제 메시지가 자꾸 어떤 뭐 어조나 이런 말투나 어조나 이런 면에서 점점 분명해지고 뭔가 조금 그런 측면이 점점점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막 기왕지사 이렇게 된 거, 뭐, 이, 그냥 내 속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한번 다 해보자. 그래서 이제 오늘의 부제목은, 아니,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개풀 뜯어먹는 소리란 제목을 조금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더 강력한 제목으로 하나 더 만들었어요. 이 좀 조합을 했어요. 조합. 음, 개똥밭에 낙엽 구르는 소리. 가을이잖아요. 개똥밭 제가 만든 거 아닌가? 이거 원래 있는 얘기예요? 그 낙엽 구르는 소리라는 말은 있는데 개똥밭에 낙엽 구르는 소리. 음, 한번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있었던 말이에요 하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 제가 지금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은 개똥밭에 낙엽 구르는 소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일단은 확실하게 제가 무엇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인지는 제가 얘기를 할게요. 깨달음에 대해서 말을 할 겁니다. 근데 제가 어제 영상에서
99 하고 100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조금 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 이제 제가 구독자님께는 어떻게 댓글을 달아드렸냐면 그 99 자리에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계신다고 했잖아요. 그 자리는 이른바 그냥 깨달음의 자리예요. 그냥 흔히 우리가 생각했을 때 깨달은 자들의 이제 상태인데,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자격증 있죠? 우리 뭐 무슨 자격증, 무슨 뭐 정비 자격증, 뭐 미용 자격증 이런 자격증들이 있잖아요. 그 자격증도 왜 급수가 있는 자격증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처음에 따면 뭐 3급, 그 다음에 뭐 한 몇 년 지나면 2급을 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또 뭐 한 10년 지나면 1급을 뭐 딸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하는 그런 이제 급이 다 다른 자격증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깨달음도 똑같아요. 이제 그 99 자리에 있는 그 선생님들 중에서 다들 자격증은 있어요. 그러니까 즉 견성은 다 하신 분들인데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면 다 급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3급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고 1급인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도 계신데 이제 저의 안목으로 볼 때는 저분은 한 뭐 3급이겠는데 저분은 2급이겠는데 이제 하는 것들이 이제 언뜻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1급인 분들은 이제 긴가민가 하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깊이가 드러나지 않는 그 완전한 깨달음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 뭐 상태나 뭐 어떤 드러나는 것이 없는 그야말로 그 공정영지한 그 완벽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뭐 무슨 자격증처럼 들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알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긴가민가하다. 예.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그 99 자리에 있는 그 선생님들 중에서도 급이 이제 뭔가 좀 다 다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처음에 딱 견성을 하면 초견성이다 이러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런 뭐 무슨 뭐 일지보살, 뭐 일주보살, 뭐 십지보살 이런 것처럼 이게 깨달음 이후에도 뭔가 조금 이제 단계를 좀 이게 원래 없는 겁니다. 이것도 원래 없는 건데 이 불교에서 이렇게 막 나눠놨는데 그런데 실제로 보면 조금 그게 있어요. 그 제가 지금 제가 그 말씀을 해드릴 거예요. 어떻게 다른지. 이제 저의 경우를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야 제일 여러분들이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저는 평범한 사람이었으니까 지금도 평범하지만 자, 제가 어제 뭐라고 드렸냐면 제가 전체 의식을 각성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우리 여러분들은 이거를 들었을 때 그냥 견성했구나. 왜냐하면 제가 견성을 한 과정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냥 견성했구나 하고 이렇게 뭉뚱거려서 여러분들은 그냥 받아들이셨을 거예요. 뭐 견성이면 견성이지 뭐 다른 견성이 이제 있나 이렇게 그냥 견성이면 그냥 그 그냥 견성이다. 깨달음은 깨달음이다. 그냥 요렇게만 이제 받아들이셨을 건데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해드리는 거예요. 이제 그 견성을 했다 하고 전체 의식을 각성했다 하는 거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진짜 큰 차이가 아니고
그야말로 99와 100처럼 그 1차예요. 1. 이제 뭐 무슨 말이냐. 제가 사실 초견성은 거의 10년쯤 전에 했어요. 초견성은. 그래서 이제 내 성품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봤단 말이에요. 나의 성품 자리가. 그러니까 공적 영지한 그 자리를 제가 한 10년 전쯤에 봤어요. 그것도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내가 막 무슨 노력을 해서 그것을 성취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이제 어떤 이제 스님의 말씀을 탁 듣고 이 자리구나 하고 탁 이제 온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해서 내 성품 자리를 견성을 했단 말이에요. 10년 전에. 그런데 견성을 그걸 이제 우리가 초견성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견성인데 아직 초보자인 거예요. 초보자. 이제 나의 성품 자리를 봤다 했을 때 아직 나가 붙어 있잖아요. 이 주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로건님께서 지금 직지를 하시잖아요. 그럼 로건님의 직지로 이 견성을 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분들이 대부분 그때 한 10년 전에 저처럼 대부분 다 이제 초견성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내 성품 자리를 그냥 보는 거예요. 내가 내 성품 자리를. 그래서 이 초견성은요, 어떻게 보면 좀 쉽게 할 수 있어요. 조금만 내가 이렇게, 어떤 수행을 계기로, 그러니까 수행을 해서 깨달을 수 있다. 이게 아니라, 뭐 이것저것 이렇게 뭐 수행을 하거나 그쪽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다 보면 그냥 어느 날 이제 선물처럼 찾아온다 이 말이에요. 그 견성이라는 것이. 그래서 초견성은 비교적 쉽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그것이 그냥 다인 줄 알고 거기에서 멈춰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더 이상이 없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내 성품 자리를 봤잖아요. 그럼 내가 내 성품 자리 봤으면 그걸로 끝이지. 더 이상 뭐가 있어.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그때 뭘 했냐면 우리가 깨닫고 나면요. 내 깨달음의 경지를 표현하는 오도송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개송이나 오도송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제 그때 제가 이 오도송을 지었어요. 내 깨달음의 경지를 너무 표현하고 싶어서. 그때 초견성 했을 때는요. 막 말하고 싶어요. 여기저기 막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다 말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나 깨달았다고. 그래서 막 이제 그때는 막 여기저기 이제 막 이 선생님 저 선생님 찾아다니면서 막 검증도 받고 싶고 어, 이제 그런 마음이 막 이게 막 시험도 받아보고 싶고, 예, 예. 내 깨달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막 검증, 이렇게 테스트도 받아보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제가 이제 오도송을 지었어요. 이게 뭐라고 지었냐면, 바람 불어 돛담배 움직이니 바람마저 그치면 남는 것은 무엇인가? 제가 이렇게 지었는데 뭔가 마무리를 이제 그 뒤에 뭔가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왜 남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제가 물음표를 했잖아요. 그 물음표를 안 했었어야 되는데
바람 불어 돛담배 움직이니. 즉 바람이라는 것은 어떤 내 생각과 감정 같은 막 이런 또는 뭐 주변의 환경이라든지 막 이런 뭐 업의 어떤 발현이라든지 예. 뭐 탐진치라든지 또는 뭐 생각이라든지 업이라든지 하여튼 이 육신을 움직이게 하는 또 생각을 이렇게 내가 어떤 행동을 하게 하는 어떤 행위를 하게 하는 예,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저는 바람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게 어떤 요인이죠. 나를 행위하게 만드는 어떤 요인. 그 바람 불어 돛담배 움직이니. 돛담배가 이제 이 에고인 거예요. 육신. 예. 움직이니 바람마저 그치면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이 이제 정멸의 상태에 이르렀을 때 어떤 내가 뭐 분별이나 이런 거를 닦아서 또는 견성을 해서 이제 이 바람이 그쳤단 말이에요. 그치면 남는 것은 무엇인가? 이제 그때 제 마음속의 대답은 이제 그게 공정영지였어. 공정영지. 그냥 그 허공만 남잖아. 허공. 바람이 허공에 의지해서 움직이잖아요. 허공이 없으면 바람도 불지 못하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알아차림에 대한 알아차림에서 그 계속 얘기하는 그, 그 뭐지? 전체의식. 예. 스크린을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 배경자, 그 스크린만 남는 거예요. 스크린만. 알아차림만 남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당시는 제가 전체 의식이라는 그 아예 그 개념조차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 공정영지한 성품, 예, 그 공정영지만 남는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남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면 사실은 공정영지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공정영지 이러면 너무 뭔가 멋이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공적영지라는 뭔가 어떤 단어로 표현을 한다는 게 너무 분별에 막 빠져 있는 것 같고 하여튼 뭔가 다른 걸로 표현을 하고 싶은데 뭘로 표현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 답을. 그래서 제가 머리를 그 마지막 구절을 완성을 시키려고 머리를 이제 쥐어 짜내가지고 이제 그 앞 구절이 돛담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즉 내가 이제 어떤 그 바닷가 풍경을 제가 사실 떠올리면서 그 오도송 개송을 지었거든요. 그래서 아 바다니까 그러면 갈매기 그 바다의 풍경을 그대로 묘사를 해보자. 내가 바라보고 있는 바다의 풍경을. 그러니까 즉 저는 어떤 거를 노렸냐면 오늘 저의 이 밑바닥이 예? 저의 이게 다 드러납니다. 저는 어떤 걸 노렸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 저는 그걸 노린 거예요. 성철 스님처럼. 그냥 있는 그대로. 예. 그러니까 360도 돌아서 한 바퀴를 제 나름대로는 360도 돌아서 한 바퀴. 6시에서 출발해서 다시 6시로 돌아오듯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에서 출발해서 다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로 도착하는 것처럼 저 역시 그런 경지를 표현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적었냐면 갈매기 한 마리가 물고기를 낚아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마지막 문장을 완성을 한 거예요. 그게 제 나름대로는 그냥 한 바퀴 돌아서 360도의 경지라고 생각했어요. 제 나름대로는. 그래가지고 제가 이 오도성을 이제 누군가에게 그 인가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너 깨달았구나. 어이구, 소영아. 이거 너 기특하구나. 너 깨달았구나. 이제 이런 인정을 받고 싶었겠죠. 마음으로. 오늘 진짜 저 솔직하게 다 말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오도송을
이제 저의 이제 아주 아버지 같은 스님께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 이제 보내고자 이제 막 두근두근 이제 기대하고 있었죠. 너 한 소식 했구나 이제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서. 그런데 탁 스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러시는 거예요. 아직도 낚아채는 놈과 낚아채이는 놈이 있구나 이러시는 거예요. 갈매기가 물고기를 낚아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낚아채는 놈도 있고 낚아채이는 놈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탁 막히는 거예요. 막히는 거예요. 아니 낚아 낚아채니까 뭐 낚아채이는 거지 뭐 그게 뭐 아니 뭐 그게 자연의 섭리지 뭐 자연의 섭리를 표현한 건데 뭐 그게 뭐 잘못된 건가? 어? 약육강식의 세계라면서 이제 갈매기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그 이제 모르는 거예요. 제가 모르는 거야. 뭐 어디서 뭐가 잘못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맨 그 마지막 문장을 지웠어 제가. 지우고 암만 생각해도 여기까지는 괜찮아. 무엇인가까지는 괜찮아. 암만 생각해도 바람 불어 현상이 있어서 돛담배가 움직인다. 원인이 있어서 그죠? 인과가 펼쳐지는데 돛담배가 움직이는데 바람이 그치니까 그럼 남는 거는 공정영지밖에 없는데 무엇인가 여기까지는 암만 생각해도 맞더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마지막 문장을 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제가 그 상태로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견성을 한 상태로 그 10년 거진 한 뭐 10년을 또 이렇게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제가 인식하지 못했던 상이 있었겠습니까? 나조차도 모르는 이 나라는 상.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초견성을 하신 분들은요, 내가 초견성을 했다. 그러니까 즉 나가 아직 떨어지지 않아요. 초견성을 한 나가 아직 있어요. 나가. 그래서 이 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그 책 제목처럼 빨랫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을 깨달았는데 깨달았어. 견성했어. 황홀경도 느꼈어. 나 완전히 그 삼매의 경지에 들어가서 어떤 그냥 뭐 무아의 경지에도 들어갔어. 그러니까 삼매 그 무아의 경지 그 상태 속에 있을 때는 나가 없어요. 그건 맞아요. 근데 그 상태에서 나오고 나니까 여전히 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랫감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어떤 깨달음도 1급, 2급, 3급처럼 차이가 있다라는 말이 이제 그런 말인 거예요. 그럼 초견성은 견성이 아니냐? 견성이죠. 그것도 견성이에요. 견성인데 그야말로 이제 초보.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시잖아요. 공부.
공부를 많이 하셨던 분이 딱 초견성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완전히 그 달변, 모든 것을 통달한 달변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초견성을 딱 해도요, 이 저처럼 이게 머리에 이 그 먹물이 들지 않은, 이 뭐 한자도 하나도 모르고, 뭐 이제 뭐 경전이나 이런 거를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은, 그냥 뭐 이것저것 막 잡다하게 이것 조금 보다가 치우고 저것 조금 보다가 치우고 하는 이 저 같은 사람들은 초견성을 해도 뭔가를 밖으로, 그러니까 인풋이 없기 때문에 아웃풋도 없는 거예요. 그 혼자서 그냥 내가 견성했다는 것만 이제 알지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이제 제일 그 위험한 분들이 이미 막 이렇게 그 경전이나 뭐나 뭐 엄청 통달하신 분들 있죠. 이미 공부로 그 전에 견성하기 전에 그런 분들이 딱 견성해버리면요, 진짜 위험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처의 살림살이 또는 이 조사 스님들의 살림살이가 자기의 살림살이 있냐, 이 완전히 착각을 해버려요. 근데 그나마 견성을 하기 전에는 그래도 양심이 있으니까 자기가 견성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뭐 조사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뭐 육조 해능 대사가 이렇게 말씀하셨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이 말을 하지만 자기가 견성을 딱 해버리면요, 그게 마치 자기의 살림살이인 양 돼가지고 자기의 말인 것처럼 이제 나오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우리 일반인들이 볼 때는 그냥 어마어마한 스승님으로 이제 완전히 그냥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초견성 상태에서 이렇게 지내다가 저도 참 그래 답답한 사실은 세월을 보냈어요. 초견성은 했지만 그냥 사실 거의 나아버리고 살고 있었어요. 왜냐면 이 나가 해결이 안 되는 거야. 내가 초견성을 했는데, 내가 견성을 했는데 이 나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원래 이런 건가 보다. 네. 깨달음이라는 것이 그냥 원래 이런 건가 보다. 네. 깨달음 진짜 이거 별거 아니네. 뭐 이런 진짜 이런 느낌으로 제가 살았어요. 깨달음 진짜 별거 아니네. 이렇게 쉬웠다고? 와, 이게 견성이야? 와, 근데 이렇게 쉬운 것도 또 못하는 사람들도 많긴 많구나. 근데 이게 다야?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저도 그냥 살았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제가 거울 명상을 이제 했는데 이제 김상문 선생님께서 근원의 나를 말씀하시는데, 근원의 나? 근원의 나라는 것이 있어? 그러니까 근원의 나가 이제 결국은 음, 어, 어떤 자리를 말하는 건지는 머리로는 알겠는데, 머리로는 알겠는데, 뭐 근원의 사랑, 근원의 빛, 전체 의식 이러시는데 그게 저한테 이 체득이 안 되고, 체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저한테 이른바 화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근원의 나? 근원의 나가 도대체 뭐지? 어떤 상태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자면 어떤
상태를 근원의 나라고 하고 전체 의식이라고 하는 거지? 제가 엄청난 의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근원의 나와 만나는 명상을 진짜 열심히 했어요. 만나보고 싶어서. 근원의 나 좀 만나보자. 어? 그러니까 내가 내 성품 자리는 봤지만 이 방금 저도 또 그랬잖아. 내 성품 자리. 이게 나가 떨어지지 않은가. 나 미치겠는 거. 나가 떨어지지 않아서. 내 성품 자리는 알겠는데 전체 의식은 도대체 뭐냔 말이에요. 그게 너무 제가 미치겠더라니까요. 그게 어떤 자리인지.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제가 어느 날 호련히 그냥 전체 의식 상태를 제가 각성을 해버렸잖아요. 근데 이 전체 의식의 상태라는 것이 가장 궁극적인 깨달음이거든요. 가장 궁극적인. 근데 이게 진짜 한 끗 차이야, 한 끗 차이. 예. 그러니까 똑같아. 그 전체 그러니까 내 성품 자리가 결국 그 전체 의식 자리인데 요게 미묘하게 요 각성이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보통 선생님들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 누구에게나 똑같이 있는 그 성품 자리를 말씀하시는 분들은 많아요. 대부분 다 그 성품 자리를 말씀하세요. 근데 그 전체 의식이라는 말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안 계세요, 잘. 그래서 저는 용어가 달라서, 그러니까 용어가 전체 의식이라는, 불교에는 용어가 없어서 이 자리를 그러니까 알고 계시는데도 다른 용어로 말씀을 하시나? 뭔가 다른 단어가 있나? 저는 사실 그걸 많이 찾아봤어요. 어떤 다른 지칭하는 단어가 있나 싶어서. 그 김상훈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전체 의식. 근데 그 단어가 없어요, 불교에.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숨어있는 자리예요, 숨어있는. 숨어 있으니까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자리가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는 선생님들이 많으세요. 그냥 견성하잖아요. 성품 자리를 견성하잖아요. 그냥 이제 그걸로 깨달음의 끝인 줄 아시는 거예요. 물론 그 전체 의식 자리도 성품 자리가 맞아요. 그게 그거이긴 한데 조금 더 확장된, 굳이 표현하자면, 그래서 전체 의식이거든요. 나의 의식, 너의 의식, 나의 성품 자리, 너의 성품 자리, 또는 우리의 성품 자리가 아니라 나, 너, 우리를 넘어선 그 전체 의식 자리라고요. 근데 우리를 넘어섰다 해서 우리를 제외시키고 어디 딴 데 있는 성품 자리가 아니고 우리를 다 포함하고 있는 그 전체 의식 자리가 있어요. 근데 그게 불교에는 그걸 지칭하는 단어가 없어. 적어도 저는 아직 못 찾았어, 그 단어를.
그러니까 공정영지가 있는데 맞는데 공정영지인데 전체 의식 자리가 공정영지 그 자리거든요. 그 자리인데 이게 애매하게 이게 참 말로 표현하기 애매하게 조금 이게 개념이 달라요. 불교에서 말하는 그 공정영지 그러니까 똑같은 자리는 맞는데 그거의 범위를 저는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로는 좀 이게 사실은 설명하기가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공기가 있는데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풍선을 이렇게 후 불면 그 풍선 안에 공기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 공기나 바깥에 있는 공기나 똑같은 공기잖아요. 그죠? 풍선이라는 경계만 있을 뿐이지 풍선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뿐이지 그 똑같은 거예요. 우리 견성 또는 공정영지 전체 의식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 같은 거는 맞아요. 근데 이 범위가 다른데 이제 이거를 말씀하시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보면 이 범위를 넓게 그러니까 이 전체 이 전체는 오로지 이 전체 의식밖에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잘 없어요. 저 딱 두 분 봤어요, 저는. 첫 번째는 부처님. 천상천하 유아 독존. 예. 오로지 나만 있다, 나. 예. 나만 홀로 존귀하다. 예. 그 나가 전체 의식으로서의 전체 의식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김상훈 선생님. 예. 전체 의식을 말씀하시는 분. 그래서 이게 그거를 이렇게 분별해 내기가 힘들다고요. 선생님들의 이런 그 깨달음의 정도나 깊이를 분별해내기가 힘들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별 깨달음 이후에 닦을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은 이제 나라는 것이 미세하게 있는 거예요. 그 결국 자 보십시오. 내가 깨달았죠? 자 견성했어요. 깨달았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깨달았는데도 여전히 막 이 성질이 막 있고 막 그런 내 업이 이게 좀 남아 있는 것들 있잖아요. 예. 내가 견성을 했다고 해서 호랑이가 하루아침에 고양이가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견성을 해도 호랑이는 호랑이예요. 그죠? 고양이는 고양이고.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래서 나의 어떤 개성이나 나의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빨랫감, 즉 이게 점수 닦아 나가야 될 그런 것들로 이제 보신다는 거죠. 왜? 깨달아도 나는 여전히 나니까. 깨달아도 고양이는 여전히 고양이고 깨달아도 물고기는 여전히 물고기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거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완벽한 깨달음은 내가 호랑이인데 깨어나도 호랑이면 내가 고양이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니까요. 내가 호랑인데
깨어나도 여전히 호랑이야. 그러니까 나 깨어나면 고양이가 될 줄 알았는데. 자, 그럼 다시 바꿔서 얘를 바꿔서 조금 이게 이제 고양이가 견성을 했는데, 난 깨어나면 호랑이가 될 줄 알았는데 나 깨어났는데도 여전히 고양이네. 이 고양이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네. 그럼 나는 이 나의 고양이적인 습성을 이제 다 닦아 나가야 되겠다. 예. 그런 거나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완전한 깨달음은 뭐냐? 깨어나고 보니까 나는 고양이인 줄 알았는데 깨어나고 보니까 그 여전히 형태는 고양이가 맞는데 고양이가 아니네. 고양이인데 고양이가 아니야. 사람들이 고양이라고 종을 지정해 놓고 이렇게 생겼으면 고양이야, 또는 뭐 이런 발톱이나 이런 수염이나 이런 뭐 이런 꼴이나 뭐 이런 형태를 가졌으면 고양이야 라고 하니까 나는 내 스스로 내가 고양이인 줄 알고 살았는데 깨어나 보니까 여전히 고양이의 형태를 하고 있지만 나는 본래 고양이가 아니었네. 그냥 단지 고양이라고 지칭되었을 뿐이네. 그러면 고양이로서 살지만, 고양이 인체로 살지만 뭔가 바꿀 것이 없어요. 바꿀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 결이 다르다니까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요. 자, 고양이입니다. 깨달았어요. 깨달아도 여전히 고양이야. 그래서 괴로워. 그래서 점수 뭔가 닦으면서 이 고양이의 습성을 버리기 위해서, 자, 고양이는 쥐를 잡거나 또는 뭐 어떤 밤에 행동을 하거나 밤에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뭐 어떤 뭐 고양이들도 개냥이처럼 또 성격도 다 다르지만 활달한 고양이도 있고 뭐 엄청 내성적인 고양이도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자기 성질을 뭔가 고쳐야 될, 뭔가 바꿔야 될 것으로 분별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선생님들이 있고, 반면 고양이인데 견성을 했어. 분명 지금도 고양이야. 근데 나는 원래 고양이가 아니었네. 고양이라는 것은 이름이 고양이일 뿐, 원래 고양이라고 고정된 어떤 실체는 없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습성을 갖고 있었던지 간에, 내가 뭐 내성적인 습성을 갖고 있었던지 간에, 뭐 사람이 이렇게 야옹하고 툭 건드리면 막 이러면서 막 짜증을 내든지 간에, 사람이 막 좋아서 부비적거리든지 간에 바꿔야 될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자체로 그냥 완벽한 거예요. 완벽하면서도 무상한 거예요. 무상하더라. 내가 깨어나 보니까. 그럼 나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 고양이로 살면 되는 거야 그냥. 그 여기에 바꿀 게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뭘 바꿔요? 고양이가 도대체 뭐가 되겠단 말이에요? 호랑이가 되겠단 말이에요? 아니면 고양이가 뭐 쥐가 되겠단 말이에요? 도대체 뭐 그 빨래 빨아서 뭐 하겠다는 말이에요? 그 원래 있지도 않던 빨래.
반야심경에도 오늘도 그 법상 스님께서 반야심경 강의하시던데 무무명, 반야심경에 무무명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 무명을 보통 어리석음을 무명이라고 하잖아요. 어리석음도 원래 없었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빨랫감이 있다는 말이에요. 깨닫기 전에는 빨랫감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분별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이거는 무명이다. 이거는 지혜다. 이거는 중생이다. 이거는 부처다. 모든 것을 분별하기 때문에 뭐 치워야 될 것도 있고 정리해야 될 것도 있고 또 더 기르거나 육성해야 될 것도 있고 그 한 분별, 한 생각 분별로 인해서 분별 망상으로 인해서 해야 될 것들이 수천 수만 가지가 많아요. 그런데 깨닫고 보면요.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완벽하고 내 분별만 없으면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완벽하기 때문에 할 일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나쁜 것도 그냥 그대로 놔둘까요? 그 나쁜 것이란 자체가 벌써 분별이잖아요. 그러면 더 깊게 들어가서 아니 그래도 내가 원래 화를 잘 내는 성격이었는데 견성을 했는데도 화를 잘 내면 그런 거는 조금 그래도 닦아서 고쳐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화를 내는 게 나쁜 겁니까? 그럼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아니, 화를 내면 사람들하고 관계도 안 좋아지고 나한테도 안 좋고. 그러면 안 내면 되지, 화를. 맞잖아요. 이거는 나쁜 것이다 하고 나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고쳐야 돼라고 분별을 하면 이거는 빨랫감이고 내가 버럭 화를 냈어. 근데 그냥 그 순간 화가 너무 나서 화를 냈는데 그럼 상대방한테 뭔가 역풍이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 화로 인해서. 그럼 내가 그걸 감당해서 받으면 돼요. 그거를 감당하고 싶지 않고 갈등이 생기고 싶지 않으면 화를 안 내면 되는 것이고. 더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이런 예는 조금 그렇긴 하지만 뭐 심지어는 예를 들어서 살인을 한다. 아, 예를 들어서 내가 견성을 했어. 진짜 이 예는 너무 극단적이긴 하지만 견성을 했는데 깨달음을 얻었지만 뭔가 이게 우발적인 그것도 뭐 어떤 분별에 의해서 뭔가 어떤 상황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사람을 죽여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대가를 치르면 돼요, 그냥. 그 대가를 어떤 식으로든 대가를 받겠죠. 받을 거 아닙니까? 대가를 어떤 식으로든 법에 뭐 심판을 받든지 뭐 내가 뭐 그 사람한테 도로 내가 죽임을 당하든지 아니면 뭐 어떤 식으로든 뭐 뭐 지탄을 받고 뭐 사회로부터 격리를 되든지 뭐 그냥 내가 한 대로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거 그냥 받으면 되죠. 이거는 조금 극단적인 얘긴 하지만 그러니까 즉 뭔가를 분별을 해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이후에는 물론 그 정도 그렇게까지도 되지 않겠지만 그래서 완전한 깨달음 자체가 사실은 힘들어요. 완전한 깨달음을 전체 의식을 각성한 사람이 살인 안 합니다. 화도 잘 안 내고 화를 낸다고 해도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그냥 이렇게 도구처럼 필요할 때 화를 쓸 수 있어요. 자유자재로.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은. 응.
자유자재로 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완전한 깨달음의 자리는 모든 것을 자유자재로 그냥 사용하는 자리예요. 화도 자유자재로 사용하고 그러니까 분별도 자유자재로 사용합니다. 그 예를 들어서 비유를 하자면 그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은 뭐 아무 분별도 없이 사느냐? 그게 아니고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숟가락 젓가락 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라면을 먹는데 라면을 먹을 때는 젓가락을 쓴단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젓가락 라면 안 먹을 때는 그냥 탁 놓잖아요. 버리잖아요. 나무젓가락이면 버리겠죠? 그러니까 분별을 나무젓가락 사용하듯이 자유자재로 분별을 할 때는 분별을 해서 쓰고 또 분별하지 않을 때는 분별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자유자재예요. 그러니까 대자유예요. 그래서 깨달음을 제대로 그 깨달음을 각성하지 않고 그 약간 이제 저번 영상에도 그랬지만 그냥 초견성 그냥 견성만 자기 성품자리만 본 상태에서 이렇게 이 함부로 이렇게 법을 펴거나 이렇게 되면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되어 있어요. 깨달음 이후에도 그 뭔가 계속 분별하는 거예요. 벌써 보세요. 닦아야 된다 하는 것 자체가 닦는 사람도 있고 닦아야 될 것도 있고 그 닦는 것 자체가 벌써 분별하는 행위잖아요. 업을 닦는다, 뭐 습관을 닦는다 이런 것들이 다 그 분별하는 행위잖아요. 그리고 뭔가를 벌써 딱 불완전하게 생각하잖아요. 아 이거는 뭐 고쳐야 될 거, 이거는 없애야 될 거, 뭐 이거는 더 좋게 육성해야 될 것, 뭐 육바라밀을 행한다, 뭐 인의예지를 뭐 실천한다. 얼핏 보면 엄청 좋은 말인 것 같지만요. 그거 다 분별선상이에요. 분별선상. 근데 이 전체 의식 자리, 이 완전한 깨달음의 자리는 아무런 분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닦아야 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닦아야 될 게. 닦아야 될 게 있다 이러면 그 완전한 깨달음이 아니에요. 이게 참 이 깨달음이라는 이 자리가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이런 설명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모든 그런 것을 뛰어넘는 초월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생각과 언어와 이해를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야말로 분별이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분별할 수가 없어. 예.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은 화도 그냥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고 화를 내서 나쁜 것도 아니고 화를 참는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 분별이 없어. 뭐를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 뭘 닦을 게 뭐 있어요. 아무 분별을 안 하는데 아무 분별을 안 한다니까요. 뭘 닦느냐 말이에요. 그냥 완전한 깨달음 전체 의식을 각성한 상태는 이미 세상을 보는 눈이 이미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그저 물 흘러가듯이 그냥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어요. 그냥 원만하게, 그야말로 원만하게 어디에 갈등을 조장하거나 갈등에 휩싸이거나 할 그 건덕지가 없어요. 어디에 걸리지 않는다니까요.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어디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그야말로 원만한 이 원. 그래서 우리 깨달은 선지식들이 이 원을 좋아하신 이유가 다 그거예요. 어디에 걸리지 않는 데가 이 원이라는 거는. 그래서 완전한 깨달음 이후에는 닦아야 된다. 뭐 이거는 닦을 것, 뭐 이거는 나쁜 것, 이거는 좋은 것, 이런 분별이 없기 때문에 닦을 것이 없다. 닦고 싶어도 닦고 싶어도 닦을 게 없다니까요. 벌써 나라는 것이 허상이고 내가 보는 것이 허상인데 그 뭘 닦아요. 예, 이게 예전에 그 틱나탄 스님 책인가? 제가 이제 그 어떤 그 스님 책에서 일화를 봤는데 이제 어떤 이제 일본 절이었어요. 왜 일본은 절 그 정원, 일본 정원이 엄청 유명하잖아요. 정원을 아기자기하게 엄청 예쁘게 꾸미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스님이 뭐 제자 스님인지 누군지한테 이제 이 정원 좀 깨끗하게 손질해놔라, 이렇게 좀 완벽하게 잘해놔라, 이렇게 이제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스님이 진짜 완벽하게 이제 딱 정원을 너무 예쁘게 이제 막 꾸며놓은 거야. 분재도 깔끔하게 하고 막 이렇게 나뭇잎 하나 떨어진 거 없이 막 잔디도 참 예쁘게 이제 막 해놨는데 어떤 스님이 이제 그 오신 거야. 그래서 아이고 정원 아이고 잘 해놨는데 요거 하나만 딱 더 하면 진짜 완벽해지겠는데 이제 그 스님이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원 이제 관리하던 스님이 그 눈이 번쩍 뜨인 거예요. 에? 뭐가 부족합니까? 뭐를 하나만 더 하면 이 완벽해지겠습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스님이 그래 내가 도와줄까? 알겠어. 이제 그러더니만 정원으로 들어가가지고 막 나무를 나무를 쥐고 뒤 흔들고 풀을 막 뽑고 난장판을 내놓은 거예요, 정원을. 그러니까 이제 이 도와달라고 했던 스님이 기겁을 한 거예요. 아니 이거 도대체 이거 무슨 짓이냐고. 스님 이거 도대체 무슨 짓입니까? 왜 이렇게 엉망으로 정원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으십니까? 이제 이러니까 그 스님이 아이고 내가 내 눈에 보기에는 이보다 더 완벽한 정원이 없는데 이제 이러신 거예요. 그런 일화가 있었어.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게 바로 이거예요. 그 완벽하다, 깨끗하다, 엉망이다, 이거 다 분별이잖아요. 분별. 그죠? 정원이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다. 정원이 완벽하게 정리가 되어 있다. 또는 정원이 엉망진창이다.
정원에 청소해야 될 게 너무 많다. 정원이 망가졌다. 아. 또는 뭐 정원을 원상복구시켰다.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내 생각 분별이잖아요. 생각 분별. 그러니까 이제 그 스님이 너무 이제 완벽한 정원이라는 이 생각에 탁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 분별 망상을 깨주시기 위해서 그 정원을 훼손시켜 버린 거야. 일부러 망가뜨리신 거예요. 이제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 완전한 깨달음 이후에는 분별 망상이 사라지기 때문에 닦고 자시고 할 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예. 이거는 이거는 참 예. 머리로는 이해하기 힘든 경지죠. 예. 그래서 항상 이거를 머리로라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결국 나중에는 각성을 하셔야 될 거지만 유일한 실제는 전체 의식밖에 없고 그 전체 의식의 어떻게 보면 우리들은 다 그 전체 의식의 전체 의식이 꾸는 꿈에서 살고 있는 존재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전체 의식이 잠들어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전체 의식은 항상 완전하고 명료한 그런 정말 공정영지 그 말 그 자체인데 그 공정영지가 만들어내는 또는 체험하는 그 허상으로서 우리는 살고 그냥 살아가고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머리로라도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그것을 기억을 하고 계시고 그러면 도대체 그 상태는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걸까 하고 이렇게 늘 마음속에 물음표를 늘 갖고 계세요. 그 물음표를. 그러면 이제 어느 날 잠에서 깨어나는 그 날이 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냥 늘 그 전체 의식 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벗어날 수 없다고 제가 그 전체 의식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영화가 스크린 밖에서 상영되지 못하듯이 오로지 스크린 안에서만 영화가 상영될 수 있듯이 우리의 이 생로병사 또는 우리의 삶과 죽음이 다 전체 의식이라는 스크린 안에서 펼쳐지는 한편의 영화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미 전체 의식이기 때문에 전체 의식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견성했니 하는 그럼 내가 있고 견성이 따로 있는 거잖아요. 그 말인즉슨 무슨 말이냐면 이거나 똑같은 거예요. 영화 주인공이 스크린
스크린 밖에서 내가 있고 스크린이 있다 이러는 거나 똑같은 거라니까요. 영화 주인공, 영화 속 인물이 내가 있고 스크린이 따로 있어. 그 영화 속 그 인물의 착각이죠. 스크린이 없으면 영화 속 인물도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전체 의식 그 상태에 있는데 다만 모를 뿐이죠. 영화가 계속 흘러가고 스토리가 계속 흘러가니까 그 스토리에 말려서 쫓아가기 바쁘니까 내가 영화 속의 주인공이구나. 내가 스크린이 펼쳐내는 그 장면의 일부구나 하는 거를 인식을 못하고 이제 산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계속 견성만 말을 한다거나 깨달음 이후에는 별것이 없다는 둥 또 똑같은 얘기지만 별거 없는 거 맞기는 맞죠. 네. 영화는 어차피 어떤 식으로든 영화는 그냥 흘러갈 뿐이고. 예. 그렇지만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이제 판단을 해보시면 되겠죠. 예. 법문을 들을 때 여러 선생님들의 법문을 들을 때 이런 관점에서 말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플러스 1을 갖고 계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깨달음 이후에 뭘 닦아야 된다는 둥, 뭐를 실천을 해야 된다는 둥, 수행을 그래도 수행은 여전히 해야 된다는 둥,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완전한 깨달음, 그러니까 플러스 1이 없는 분들이다. 그 플러스 1이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는 분들이다. 이제 이 말이죠. 이게 또 전달이 잘 됐으려나 모르겠네요. 네. 또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질문을 환영합니다. 그러니까 저의 말에 뭔가 반발심이 생기거나 의구심이 생기거나 하시는 분들은 그냥 저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물어보시면 돼요. 이게 무슨 뜻인지. 그래서 이제 그런 좋은 질문이 들어오면 저도 좋은 대답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일단은 오늘 영상은 또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또 제가 그 깨달음 이후의 빨랫감이라는 책을 읽고 말씀드리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오늘 도서관에 책 넣어달라고 신청을 해놨거든요. 아마 내일이나 모레쯤. 돈 주고 사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도서관에 빌려놨기 때문에 이제 내일이나 모레쯤 책이 도착할 것 같아. 제 생각에는. 오면 이제 읽어보고 또 혹시 압니까? 또 그 속에 또 정말 또 보석 같은 또 이야기가 담겨 있을 수도 있고 그죠? 네. 아직 정확하게 잘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그 책 얘기를 하면서 제가 좀 소승불교 이제 그 작가 잭 캠필드인가 하는 그 작가분이 그러니까 소승불교를 좀 수행을 하신 분이라서 소승불교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어제 영상에도 얘기했지만 그 반쪽짜리 깨달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책을 읽어보지도 않고 그 뻔하다고 한 이유가
소승불교 자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게 우리 구독자님들이 반발을 많이 하셨죠. 책 읽어보지도 않고 이제 그렇게 함부로 이제 판단해서 말한다고. 그래서 뭐 읽어봐야죠. 뭐. 읽어보고 이제 또 말씀드려야죠. 그러나 또 그 안에서도 틀림없이 우리는 배울 게 있거든요. 배울 건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를 배울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도 배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경험은 좋은 경험이다. 나에게 도움이 되는. 그래서 제가 또 그 책 한번 갖고 와서 또 함께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